국제사회 초고강도 제재에 직면하게 돼서 더 이상 병진 노선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들이 거의 다 끊기게 됐고, 그리고 또한 정유 제품 수입조차도 90%까지 차단이 되는 전무후무한 준봉쇄 상태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단순히 정상회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북미 수교, 그리고 또 북일 수교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이제 시도다라고 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부둥켜 안고 경제 파탄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키워놓은 이제 핵과 미사일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빅딜을 추구할 것인지, 이제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는데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빅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해 비핵화 대화에 나온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이것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도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준봉쇄 상태로까지 몰고 가지 않았으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올해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목을 조르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봉쇄가 도달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화에 나선 거고,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그동안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만들어 온 핵무기를 폐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거 당연하지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북한이 핵동결 수준에서 멈추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은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한이 핵동결한 선에서 타협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CVID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봉쇄 상태를 감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병진 노선에서는 이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이 양대 축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양대 축의 하나인 핵무력 건설을 이제 이 삭제한 경제 총력을 기울이는 노선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핵무기조차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냉전 구조 해체에서 냉전 구조에서 벗어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할 수 있는 길을 한국이 제공하고 있고, 또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액수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경제의 발전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쉽게 뿌리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존 유지의 수단이지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체제 안전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북한이 그걸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빅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안전 보장과 이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